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M8N 첫 번째 미더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팀을 위한 자동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저희도 M8N을 그렇게 오랜 기간 접하지는 않았지만 임팩트가 접하고부터 너무 컸었어서 지금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이 자동화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과정의 열정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더블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먼저 소개드리면 저희는 인포그랩 팀이고요. 국내에서 거의 잘 없는 데브옵스를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팀입니다. 저는 덱스터이고 데브옵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그 마이클, 제프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를 해주시는 걸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안내 페이지 제 화면 혹시 공유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랩업을 드리고 커뮤니티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실제 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팀을 위한 자동화 플랫폼을 소개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클이 슬랙으로 만드는 사내 데일리 스탠드업 봇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팀으로 만들어져 있는 만큼 생각보다 복잡도가 있는 그 워크플로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널리지 허브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제프가 발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커뮤니티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로 가는 그 QR 링크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8N 코리아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거창할 수 있는데 붙였고요. 주요 활동은 M8N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8N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 드릴 거고, 그리고 초기에 발렌티어들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좀 그 성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초기에 그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잘 구현하는 팁과 트릭을 공유 드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최신 업데이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구체화 시켰냐면 매월 한 3주차에 온라인 세션을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줌 세션이나 구글 미트로 세션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유료, 무료 템플릿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무료로 기여도 하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촉진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 드릴 건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 하나 달았죠. 발표자를 포함해가지고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한테만 공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서클을 만들듯이 요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좀 퍼블릭하게 열어가는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제가 준비한 것들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팀을 위한 자동화. 저희가 언제 M8N을 처음 접했었죠? 작년 겨울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워크숍에 모여가지고 한번 막 만들어보자. 그쵸.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하루에 몇 개 정도씩 우리가 만들었었죠. 무지하게 많은 테스트를 한 번에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한번 이제 또 시작을 하니까 다들 재밌어가지고 계속 밤 늦게까지 또 작업하고 다음날 발표를 하려고 막 준비했었던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한두 개씩은 개인별로 다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외부의 M8N이라고 하는 도구를 검색해보면 대부분이 개인이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팀이 쓰기 위한 형태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팀 리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징은 저만 약간 슬라이드가 있고 이 다음 세션부터는 주로 데모 형태의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사전 질문을 이런 것들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엠파렌 이용해서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을까? 보완일 수 없는지, 그리고 다양한 노드랑 소프트웨어 연동 과정의 시행착오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사내 협업이나 업무 보조 도구 사용하려면 로컬 AI 사용한 사례, 그리고 커뮤니티 노드, 자동화할 때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떤 관심사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이것들에 대한 답을 이따가 끝날 때 혹은 중간에 그 채팅으로 주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커뮤니티 링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검색해서 찾아내시면 링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하는 것들로 뉴스나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엠파렌을 왜 선택했는지 그 선택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엠파렌을 시작할 때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운데 그 쉬운 것들은 더 쉽게 하려면 이라는 관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엠파렌을 실제로 회사에서 운영할 때는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를 마지막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노가다 잘 되나요? 노가다 잘 되나요? 네, 늘 힘들죠. 네, 늘 힘든 일입니다. 노가다가 힘들지 않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처럼 DevOps를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SRE나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보면 토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나 해결할 수 있는 낭비 요소들을 가진 것들을 토일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가치가 있는 일과 이 토일 관련된 업무들에 대한 비율을 따져가지고 잘하는 구글 SRE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30% 정도 보통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좀 잘 안 되는 곳들은 5, 60% 이상 이 토일이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사람이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낭비 요소들이 많은 일을. 그래서 노가다를 실제로 잘하는 분들을 보면 이 토일 요소들을 없애가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업무 내에서. 그래서 일반 업무에서 토일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AI 시대에는 이 토일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너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점점 쉬워지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기업의 자동화들 보면 이 토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실제로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서 시스템 간의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API 개발을 대부분 해야 되고, API 개발이 안 되면 API를 개발하는 곳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도 회사가 조금 업력이 되다 보면 굉장히 많아지고 사스나 수많은 데이터들이 함께 회사에 산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도구들이 실제로 업무 안에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 이것들을 한번 쉽게 내가 거쳐가는 도구들의 자동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 자동화, 엑셀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형태로 했지만 업무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자동화있는 것들을 새로운 업무에 반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과거에 했던 데이터 보정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반복적으로 작업한다거나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오류 발생되고 시간 낭비하고 핵심 업무 못하게 되고 안 좋은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고 토일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규모의 기업의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이 RPA나 BPM, WMS 같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기 위한 솔루션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가 자동화를 시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이미 잘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동화 방식은 특정 룰을 가지고 하죠. 뭔가 됐으면 그 다음엔 뭐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하는 형태로 일부 요소에서 자동화들을 룰을 기반으로 프로세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일에 대한 일은 반복적으로 자동화를 잘하지만 약간의 변화만 이루어지려고 해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방식을 해가지고 노가다가 줄었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노가다가 좀 줄었을까요? 줄지 않았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네. 엔지니어 관점이다 보니까 노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줄이는 게 결국 내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위해서 데이터 수동으로 입력하고 규칙을 위한 데이터를 또 만들면서 수동으로 입력하고 연동 안 되는 시스템에 어떻게든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 사람, 팀장님이라면 좀 편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그 멤버들을 좀 요청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 멤버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다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생각보다 노가다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려워요. 전문적인 업무 영역 같으면 명확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 간에 뭔가 흘러가는 부분이라면 전문 영역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AI로 뽑아봤어요. 업무 역할별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어떤 반복 활동들로 예상의 시간들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이 여기 중에 어디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리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주로 그 회색 영역의 일들이고 노가다 거리가 되는 것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감이 되는 일이실지 아니실지는 모르겠는데 제품 뭐 보이는 거 있나요? 이 중에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요런 거 디자이너 입장에서 UI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발된 디자인이랑 시안이랑 잘 맞는지에 대한 반복을 우리는 QA 분을 요청해서 하거나 디자이너 기획하는 분들이 다 같이 확인하는 형태를 띠는데 어떻게 자동하면 이 노가다를 규격이나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거를 계속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하니까 네. 그 규격을 프롬프트나 여타 수단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자동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협업하는 거에 대한 레버리지를 여러 군데에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자동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도구 간의 단순한 이메일을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페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결했을 때 실제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지는 답이 이거가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밑바닥에 깔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그 키워드로 뉴스나 세상에 소개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뭐라고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좋을 텐데 좀 막연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연함의 이유는 이제 AI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AI를 잘 쓰고 계시나요? 그래서 기본 업무 도구에 AI를 사용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컴플런스 문서나 노션 문서를 검색해서 회사 규칙, 코딩 컨벤션, 커밋 컨벤션 같은 걸 검색하는 데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마이크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발적인 부분에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업무에 검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뭔가 제안을 받거나 하는 형태의 도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 한 명이 작은 타스크나 조금 중간 단계의 타스크들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걸 통합해 가지고 저처럼 팀 리더가 멤버들한테 한꺼번에 일을 좀 큰 덩어리로 줬을 때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그 결과를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조직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미션 설정을 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으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잘 쓰는 분이 회사에 있다면 요 밑으로 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냥 공부가 잘 안 되고 써서 경험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롬프트만 봐도 잘 쓰는 분들이 한번 보여주면 되게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AI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이 높은 효율성으로 그 AI 에이전트로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인데 이전의 방식 같으면 사용자가 이 RPA처럼 뭔가 규칙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지금 같으면 규칙이나 뭐 챗봇 통해가지고 같은 맥락이에요. 챗봇에서 룰 기반으로 뭔가 결과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지금 같으면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받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그래서 보통 아까 그 페인 포인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록들에서 한 개 한 개의 건이 에이전트가 혹은 몇 개의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이게 발전돼 가지고 통합되면은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목적에 따른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져서 그 전체적인 사람이랑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형태의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HR 업무 하나 보면 시작 웰컴 메일 보내가지고 그 설문 받고 결국 일정 잡아가지고 교육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컨플릭트 나는 사람 간의 활동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온보딩 과정에서 그 과정을 AI를 통해서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AI가 이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에이전트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특정 사람 그룹의 일을 확인받고 처리하는 형태의 구조를 띄어서 자동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이나 생산성이나 인적인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페인 포인트의 흐름을 이렇게 설계해낼 수 있다 그러면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명확한 정의라기보다 큰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이제 엠파렌을 선택한 이유부터 퀵하게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엠파렌 같으면 다른 도구, 그런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주는 도구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좀 늘어서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벤트가 많아지면 상용 도구들을 쓸 수 없고 그리고 이 오픈소스 기반이고 설치형 기반이고 그리고 클러스터나 더커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덕션 모드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비엔지니어들도 노코드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POC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연동되는 것들이 400개 이상 실제 SaaS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실제 확장할 수 있는 노드를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랑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I 활용에 대해서 팀한테 전파하기가 굉장히 좋고 커스터마이징 또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특정 노드들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서 워크플로우가 처리되는 과정들을 가시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도구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개발 코드를 쓰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쉽게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생기죠. 지금 여기 예시처럼 챗 메시지 받아서 슬랙으로 보내는 과정에 AI 에이전트가 중간 단계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만족스럽게 보낼 건지 실패 메시지를 보낼 건지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엠파렌에 대한 핵심 포커스, 그러니까 엠파렌이 어떤 것들을 포커스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유연성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즈니스에 적용할 가능성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놨어요. 프론트엔드 그런 인터페이스들은 웹이나 앱 혹은 채팅, 팀즈, 슬랙 이런 것들
그리고 엠파이런에서는 에이전트와 로직을 처리를 해서 뒷단에 AI 모델들과 백엔드로 DB나 내부 업무 시스템이나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이랑 연계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여기 있는 에이전트와 로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API 서버 안 띄우고 통합할 수 있고 개발자나 비개발자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 엠파렌 안에 들어있게 되죠. 그리고 배포 아키텍처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AI 통합이랑 확장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여기 AI를 쓸 수 있는 에이전트 도구들도 이미 많이 들어있지만 HTTP 리퀘스트로 간단하게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쉽게 확장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API 서버를 개발해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례들은 이렇게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 같으면 깃랩에 대한 라이선스 검사를 종종 하게 되는데 깃랩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려면 어드민으로 로그인해서 어드민 화면에 확인해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확인해야지 볼 수 있는데 바로 90%가 넘으면 담당자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체크해서 만들 수가 있죠. 아주 사소한 형태이긴 한데 한 15초 정도를 줄여줄 수 있나요? 15초면 우리 볼 수 있긴 한데 중요하죠. 15초. 네, 15초 모이면 크거든요. 맞아요. 네, 워크플로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스케줄러로 이거는 구성을 했는데 AI가 붙어 있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고 스케줄러가 돌았을 때 깃랩에 요청해서 깃랩에 있는 API 내용을 확인해서 슬랙으로 메시지를 준 형태로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데일리 체크인 하는 형태의 활동을 할 때 슬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일리 스탠드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정을 등록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슬랙 기준으로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요 특정 일정이 있는 거에 체크를 하면 얘가 구글 달력에 일정을 만들어 주면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담당자를 초대해주고 하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굳이 달력에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 타스크나 이벤트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구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앤데 얘를 껐다 켰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워크플로우들이 좀 복잡한 모습을 띠는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들어왔을 때 이메일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거 같으면 문의 메일이 들어오면 문의 메일을 저희는 노션 도구를 많이 쓰는데 노션 안으로 가져와서 노션 안에서 약간 초벌 답변을 만들고 이 초벌 답변을 통해서 드래프트 메일을 만들어줘서 이 담당자가 이 드래프트 메일을 가지고 고객한테 약간 수정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메일 오는 거 체크했다가 DB에 넣고 메타데이터 가지고 읽었다는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일을 분류해가지고 이 문의로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DB화 시키고 다시 메일은 언리드 시키는 형태의 구조로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메일 응답은 이렇게 노션에서 메일 리플라이 하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죠. 그리고 이거는 헬름 차트,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한 패키지를 헬름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는데 이게 프로덕션 모드로 헬름 커스터마이징 된 설정 값들을 만들어내는 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헬름 차트의 이름과 오피셜 레파지토리를 쓸 건지 그리고 퍼블리싱 하는 사람을 버리피케이션 할 건지를 하고 서브밋하면 깃랩의 특정 패키지에 이렇게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YAML 파일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워크플로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LLM 통해가지고 이 아티팩트 찾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밸류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요게 딱 저희 워크숍 기간 동안 잠깐 해카톤 해가지고 만들었던 워크플로우들 중에서 조금
잘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일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걸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어요. DB랑 채팅을 하는 형태. 채팅을 한번 열어볼게요. 채팅을 열고, 채팅을 열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기 이름에 써 있는 것처럼, 긴넷 DB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개수 몇 개야? 그러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이렇게 돌면서 프로젝트 개수를 이렇게 보여주죠. 긴랩의 프로젝트 개수. 그래서 실제 긴랩에 저희 가보면 이게 교육용 샌드박스 긴랩이긴 한데요. 네,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몇 개였어요? 468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트 개수를 알려주죠.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무슨 질문 한번 해볼까요? 2024년에 프로젝트별 이슈 개수는 이런 거 쫓아내려면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지금 뭔가 삑사리가 난 게 보이긴 한데 지금 뭔가 이렇게 픽사리가 나기도 해요. 어려운 질문하면. 혹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도 찾아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잘 들 수 있을지. 이게, 뭐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 DB 에이전트가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로 DB 어시스턴트고 쿼리 만들어 내라고 하는 작업을 그냥 설정해 놓은 형태예요. 그러면 얘는 DB 쿼리를 만들 건데 그 DB 쿼리를 만드는 소스가 여기 DB 스키마를 쿼리하는 애. 그래서 이 포스트그레스의 DB 스킴을 조회하고 그리고 포스트그레스에 있는 전체 테이블 구조. 네. 그러니까 DML 전체를 뽑아가지고 얘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얘는 그거 가지고 쿼리를 만들면 얘가 쿼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쿼리 만들었죠. 프롬프트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AI 에이전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랭그래프나 엠파렌을 통해서 하이어키 구조 만들면 오류가 해결될 것 같긴 하네요. 그쵸. 또 그 채팅 기반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하나 더 보여드려 보면 슬랙에 붙여놓은 거긴 한데 오늘 다른 멤버분이 여기 파더글이라고 하는 봇을 여기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화면을 좀 키워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뭘 물어보지? 파더. 긴랩에서 아니 파렌을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에게 자동화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칭찬받고 싶어. 뭘 만들까? 나는 DevOps 엔지니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죠? 네. 칭찬 어떻게 받으라고 할까요? CI/CD 파이프라인 최적화와 모니터링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여기 제 얼굴 치우고요. 바덕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별개지만 이 메타모스라고 하는 메신저에도 AI를 붙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서머라이즈를 해준다거나 리액트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그냥 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가 제가 꺼져 있어서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서머라이즈 막 해주죠.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일상적인 과정이라서 다들 이렇게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발달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체크까지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과정을 만드는데 뭐 사실 DB에 대한 접속 정보나 환경을 만드는 거는 별개로 하고 요 프롬프트를 만드는 시간 하고 나면 뭐 한 3, 40분 혹은 한두 시간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지금 그냥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마무리로 넘어가서 팀에서 쓰는 거라고 하면은 결국 회사에서 그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덕션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느냐? 이 M8N이라고 하는 도구가 그 메인 노드에서 워커 노드를 구분해가지고 N개의 워커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일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분당 한 300개라 그러면 노드가 10개 되면은 3000개 이상이 분당 처리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쓰더라도 문제될 게 별로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노드 이렇게 작은 노드에 DB 붙여가지고 그 분당 200 몇십 회를 띄울 수 있었고 8대 정도를 쓰니까 2500대 정도를 띄울 수가 있었어요. 큐모드를 통해서. 또 ECS에 그다지 큰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로. 그리고 이 M8N이 설치형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빵빵하게 돌릴 경우에 대부분의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형태로 트래픽이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올릴 수 있고 GK나 EKS 기반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직 몇 가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오피셜 패키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M8N을 운영하는 구조를 보면 보안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팀 간에 혹은 사업부 간에 데이터가 공유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M8N을 사업부별로 구성을 해서 전사 시스템의 역할별로 혹은 권한 할당된 데이터 자원별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중간 단계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데브옵스 플랫폼 안에서 이제 공통된 데브옵스 관련된 자원이나 옵저빌리티 관련된 자원들을 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띄움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하고 이 세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했는데 지금 시간을 30분 정도 쓰기는 했어요. 질문을 좀 몇 가지 받고 나서 다음 세션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보죠. M8N은 무료입니다. 무료이죠. 무료라서 그냥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유료로 사시면 엄청나게 팀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간도 생기고 워크플로우를 쉐어할 수도 있고 크리덴셜을 공유할 수도 있고 크리덴셜을 안전한 저장소에 저장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래서 팀이 쓸 때는 라이선스를 안 쓰고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헬름 차트 제공하나요라고. 저희가 헬름 차트를 제공 드리냐고 말씀을 여쭙는 걸까요? 헬름 차트는 오피셜하게 그 제공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만나시게 되면 헬름 차트는 나눠 드릴 수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오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이 제피어랑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시는데 네. 제피어랑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좋은 점은 그 노드라고 하는 아까 그 특정 블럭, 특정 기능을 하는 도구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분이거나 옆에 엔지니어가 있다 그러면 찔러가지고 만들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제피어가 하는 일들 대부분 할 수 있고, 제피어 같으면은 사스 형태인데 M8N 같으면 설치를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노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할 수도 있는 건가요? 노드를 만든다는 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는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건데 API를 뚫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M8N과 쉽게 연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연동 가능한가요, 마이크? 가능하죠. 네. 쉽게 가능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커뮤니티 노드로 그 노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npm 레지스트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는 한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잘 없기는 하더라고요. 소개되는 유튜브 영상이나 컨텐츠들도 잘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네. 추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엔지니어 아닌 분들도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그 노드들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커뮤니티로 들어오셔가지고 R&D를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만든 거 외부로 좀 많이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지금 커뮤니티 노트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좋습니다. 좀 더 제가 보여드린 거는 헬로월드 수준이었고 다음 세션부터는 약간 헬로월드를 넘어서서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M8N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신 분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 좀 더 익혀지고 난 다음에 저희 영상을 다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그러면 발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또 질문이 하나 더 질문이 올라오네요. 하나 더 있어요? 오픈 AR 말고 올라마. 당연히 됩니다. 설치형 LLM들 다 연동시킬 수 있고 올라마에서 쓸 수 있는 설치형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고 무료 버전은 AI 모델이 어디까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키를 넣으시면은 뭐 어디까지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 AI 서비스를 해주는 서드 파티라고 저희는 부르긴 한데 서드 파티 AI 업체들, 오픈 AI, 제미나이, 클로드, 딥식 할 거 없이 API를 쓸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I를 쓸 수 있는지, 뭐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지의 문제보다는 AI는 우리가 원한다면 뭐든 다 쓸 수 있고요. API가 뚫린. 그리고 요즘 대부분은 오픈 AI의 그 스펙을 다 맞춰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올라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M8N이 빌트인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과 그냥 키값만 넣어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관련 포인트. 고민을 좀 했는데요. 보안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로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보안 사항을 예외로 치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안은 회사 정책으로 푼다고 하면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M8N에 저장되는 DB 중에는 크리덴셜이 있을 수 있고 그 크리덴셜이 공유됐을 때 이슈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 크리덴셜을 관리하는 관행을 설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덴셜이 특정 서비스 공간에서 크리덴셜만 저장해 놓고 관리하시는 분이 크리덴셜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M8N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쓰는 크리덴셜들은 안전한 공간, 흔히 볼트라고 하는 볼트 안에 있는 키만 가지고 쓰는 형태로 하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도구에서 그 키를 가져가거나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M8N 안에서 보안적인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 DB에 저장되는 보안 요소들은 로그 데이터, 뭔가 시스템에서 갖고 와서 JSON 데이터 형태로 중간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와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생기는 보안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런타임에서의 보안 요소는 아예 없습니다. 잘못 만들어서 보안 권한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형태의 구조로 잘못된 실수를 유발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과정 안에서의 보안 요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실제 외부의 SaaS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운영에 대한 정책, 보안 키에 대한 관리 정책, 사업부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오픈해 주느냐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실제 회사에서 가져야 되는 보안 관련된 규정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 설치형으로 운영 시 관리 이슈 같은 건 없나요? 무료로 운영되던 무중단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 또한 지금 쿠버네티스라든가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화된 환경에서 약간 블루그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신다 그러면 DB는 어차피 그 안전한 그 퍼시스턴트 그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 무중단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 주변에 있는 회사들도 순식간에 너무 쉽거든요.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올려가지고 쓰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 해보셨으면 이따가 링크로 정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네. 셀프 호스티드 AI 스타터 킷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GitHub의 M8N.io 공식 안에 보면은 여기서 그냥 더커를 아신다 그러면 체크인 받아서 여기 보면 그래픽카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더커 띄우고 나면 M8N이 그냥 뜹니다. 그래서 URL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개인의 M8N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세션은 질문도 이 정도까지 받고 나중에 한번 갈무리 해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 있다면 커뮤니티로 옮겨가지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클 준비됐나요? 마이클 화면으로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포그랩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번 기회로 저도 M8N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좀 배우면서 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게 수식어를 처음에 이제 정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개발 리더신데. 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미드업인데 어떤 주제로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데일리 스탠드업 그리고 회고 활동 이런 것들은 또 모두가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루틴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 자동화를 한번 소개해보자.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다양한 이제 활용적인 측면 M8N에 대한 활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슬랙 데일리 스탠드업 봇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형태도 있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오늘 어때? 그러면은 오늘 이런데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리스폰스를 달면은 이 스레드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달리는 이런 형태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좀 저는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전에는 이제 이런 데일리 스탠드업을 봇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설이었었죠. 근데 이게 외국에 있는 봇이고 하니까 이런 공휴일 같은 것들은 걸러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때 갑자기 회사에서 메시지가 오면 당황스럽죠. 아침에 보니까 데일리 스탠드업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좀 있고 싶은데 그럴 때 좀 있으시잖아요. 기분이 나빠지죠. 맞아요. 쉬고 있는데. 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휴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인당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마다 이제 인원수도 각양각색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5명까지는 뭐 무료인 경우도 뭐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일리 스탠드업 챗이 올 때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한데 그런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체크인 하세요 라고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오늘의 일정, 그리고 이번 주 태스크, 그리고 오늘의 뉴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도록 이렇게 메시지, 이거를 따로따로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또 메시지 여러 번 받으면 또 그런 것도 좀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체크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달 형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체크아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번 주에 완료한 태스크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의 슬랙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은 다 링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다 만들어 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것들이 DB에, 노션, 저희는 노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노션에 다 쌓이도록 만들어 놨고, 마지막으로 수정까지 하는 부분, 오늘 데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체크인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케줄로 크론 잡을 다 붙여놨어요. 스케줄을 다 붙여놨고, 그래서 1에서 5일,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40분 주중에 보내주도록 이제 스케줄링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트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데이트 같이 그냥 함수를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함수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데이트죠. 데이터라고 쳤네요. 데이트. 이렇게 그러면은 ISO 형태로, 잠시만요. ISO 형태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링 형태로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처리도 해놨고요. 그리고 하루 전이니까, yesterday니까 subtract 해서 1, 마이너스 1 해서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트 노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도록 앞단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희 공휴일 체크를 하고 나면 이게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을 다 노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벤트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미덕 샵 1로 만들어 놨는데, 공휴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휴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일단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만들고 한번 돌려보면은, 이제 루프, 이제 끝에 보면은 루프가 있거든요. 루프 같은 거 테스트를 할 때는 이게 던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좀 찍어 놓고서는 다 돌려 놓으면은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잠시만요. 공휴일 체크가 지금 날짜, 분류, 공휴일로 들어갔는데, 이벤트로 들어갔군요. 정상 동작하는 네, 거네요. 놀랬습니다. 공휴일로 다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중요하죠, 공휴일. 예, 공휴일로 지금 공휴일 부분이 중요하죠. 이럴 때 다시 리프레시를 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큰 워크플로우를 만드셨는데 네. 혹시 뭐 버벅거리거나 이런 건 없나요? 보통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노드를 만들게 되면은 다음 워크플로우로 넘어가도록 하는 구성을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많아지다 보면은 이게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지 좀 약간은 버벅거리는 현상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서버 사양이 아니라 PC 사양이 좋아야 이렇게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거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휴일로 체크를 하니까 오늘이 공휴일이다. 그래서 true로 나와서 일단은 체크를 해서 일단은 빠졌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RSS 피드인데, 저희 RSS 피드를 이런 식으로 다 노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URL만 넣으시면은 RSS 형태로 다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여기까지 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체로 한번 돌려보고 쭉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돌아간 상태고요. 슬랙으로 한번 좀 넘어와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7시 51분이 맞죠? 지금 7시 51분에 체크인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으로 아까 제가 미더블 만들어놨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미더 이벤트,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놨었던 미더 이벤트로 링크가 되고요. 그리고 태스크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링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드를 저희가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머지를 시켜가지고 다 어펜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메시지를 만드는데, 또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받아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런 큰 따옴표 같은 게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슬랙으로 보낼 때 에러가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파싱을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냥 임시로 좀 빼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넘어온 것들, 일단은 여기 RSS 데이터는 다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멤버들도 가져와야 되고, 어떤 누구한테 이제 슬랙에다가 보내줘야 되는지도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랙 멤버를 전체적으로 갖고 와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루프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슬랙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지금 저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로 저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명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단순하게 노션에서 멤버 가져오는 거랑 합쳐주고, 그리고 슬랙만 가져와서 합쳐주고 하는 작업이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복사를 해서 여러 번 루프를 돌려볼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핀이 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테스트를 돌아가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돌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슬랙이 지금 와 있는 상태를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남기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렇게 테스트 스텝을 누르면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요? 여기 이 노드 끝까지 이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돈이 될 때까지 이 테스트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에디트 필드 저 노드에서 스타트 테스트를 누르면은 처음부터 저 노드까지 실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이 테스트 노드를 돌리면은 이 테스트 노드까지 여기까지 온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노드만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이전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이 노드까지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보라색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핀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아이템이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핀으로 데이터를 4개를 넣어서 이렇게 4개 아이템이 이제 4바퀴를 돌린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루프라는 노드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아이템 그 데이터 자체가 4개로 이제 배열로 싸서 4번 이렇게 트리거를 시킬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엠파렌의 재밌는 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코드를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루프를 돌릴 때 각 루프의 지금 현재 진행 중 인덱스를 run index라는 변수 값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스트 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루프를 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진행을 일단은 시간이 남으면은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노션 저희가 이제 전날이라고 하면은 자정부터 이 시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UTC 시간으로 보통 이제 필터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다른 형태로 뭐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시면은 서울 시간 하루 빼고 서울 시간으로 가져온 다음에 15시로 맞춰놨어요. 이게 마이너스 9 한 시간이거든요. UTC 시간으로 저희 나라 날짜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야지 가져온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현재까지 이 시간을 이제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노션이 저희가 좀 노션의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시면은 노션 일정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UI 상에서는 이 날짜랑 이 날짜랑 비교하는 값이 있는데 API 데이터로서는 이거를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짜,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이 되는 날짜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해서 만드실 때 알아두시면은 좀 삽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노션의 이벤트,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가 있었죠. 미드업하는 이벤트, 그리고 태스크도 가져오고요. 이런 것들은 슬랙에서 각 현재 인덱스의 배열의 멤버의 이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노션도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서 제 이메일이랑 여기서 이 이메일이랑 비교를 해서 이 노션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저 아이디를 갖고 노션 이벤트도 긁어오고 노션 태스크도 가져와가지고 메시지를 전송을 해서 받은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까 한 번에 4개를 보내긴 했죠.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제 일정이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으로 제가 체크인 아웃인데 체크아웃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모달로 띄워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 모달 같은 거는 일단은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슬랙에 보시면은 인터랙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달을 사용하려면은 이 인터랙티비티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리퀘스트 URL, 지금 이 웹북 테스트로 되어 있죠. 이 웹북 테스트의 URL을 넣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인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뭐 돌아갔죠.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체크인에서 받은 데이터 중에서 제가 이 액션의 밸류 값이 체크인인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션의 밸류 값이 체크인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체크인이라면은 이쪽으로 보내줘서 이제 이 모달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죠. 그 전에 저는 또 여기 보시면은 지난 목표가 있어요. 이 지난 목표가 뭐냐면은 저희 이제 스탠드업을 하게 되면은 채널에도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했었던 이 부분을 긁어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 슬랙을 쓰면은 이쪽에서 뭐 이러면서 채널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이 API를 쓰는 게 봇 API가 아니라 또 유저 API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때는 또 유저 토큰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저 토큰은 이쪽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저 토큰을 만드셔가지고 유저 오스 토큰 가지고 이쪽에 긁어와서 크리덴셜을 만드시면 됩니다. 앞선에서 이제 덱스터가 뭐 보안의 측면 그런 것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크리덴셜을 잘 분리를 하고 권한 잘 주시면은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달을 생성을 하려면은 이제 슬랙 노드를 사용한 건 아니고 여기 HTTP 리퀘스트 노드를 따로 사용을 해서
오픈시키는 이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슬랙 같은 경우에는 3초 이내에 반드시 리스폰스를 보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의 과정들이 3초 안에 모두 다 끝나고 이쪽에서 리스폰드 해줘야지 오류가 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이제 사용자들 화면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 자체를 이 앞단에다가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은 완료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모델은 안 뜨게 되는 경우가 이런 식의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날려볼게요. 날리고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테스트를 해서 제가 체크인을 열어서 다시 열어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적지 않은 부분은 뭐 점으로 적어도 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사무실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 번 더 돌려준 상태에서 체크인을 하면은 이제 노드가 이번에는 체크인 제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보시면은 또 이제 이 엠파렌 슬랙 봇이라는 이 봇이 저희 이제 메시지를 남기게 되잖아요. 근데 스탠드업에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뜨면은 이게 누가 쓴 건지 보려면은 이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사람이 보낸 듯이 보여주게 하려면은 이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빠진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첼라이트 커스터마이징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지금 현재는 엠파렌 슬랙봇이 이렇게 보내줘서 좀 구분이 가지 않는데, 슬랙봇으로 다시 보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다시 체크인을 보내주시면은 이번에는 스탠드봇이 제 사진과 제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보내준 거고요. 실제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내줬고, 그리고 노션 유저에서도 이제 이벤트 봇에서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라고 썼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표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노션에서 뭐 줄바꿈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좀 전체적인 화면을 저희 뭐 어떤 식으로 제가 회고를 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아웃까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가 팁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봇이 어쨌든 이 스탠드업 채널에 반드시 항상 초대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로 중요한 부분은 또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노션 수정까지만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끔씩 여기에서도 수정을 하면은 이제 슬랙 안에서도 해야 되고 노션에서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또 하는 게, 저희가 자동화를 하는 이유가 노가다를 안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좀 불편함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체크해서 이쪽에서 또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안에 이전에 만들었었던 슬랙 TS 값이랑 저희가 조금 전에 추가를 했었던 이 DB의 페이지 ID 값이 여기 이 버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것만 좀 보여드리면, 테스트를 키고 체크인 수정을 하면은
이게 어떤 테스트를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게 타겟팅이 돼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돼. 보시면은 저는 그냥 이거는 뭐 밸류에 대한 네이밍은 뭐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끝에 이 밸류에 대한 버튼을 생성을 할 때 네이밍을 체크아웃에서 어떤 메시지 TS 타임스탬프 값을 가져왔는지, 노션에서 방금 만든 ID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다 만들었고요. 이 부분만 빼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각각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된. 그래서 또 수정을 마지막으로 좀 한번 만들면 테스트 0점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데일리 체크인이 수정이 되었다고 나오게 되고요. 제가 이 위에 있는 걸로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수정 추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노션에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수정했습니다. 테스트 수정 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이랑 슬랙을 활용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워크플로우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경험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에 반대편에서 끝판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거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죠. 네. 체크아웃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되게 마이너한 일일 수 있긴 할 텐데, 어저께 뭐 했지? 그 전에 뭐 했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오고 있지를 사람들한테 프로모션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프로모션까지 알려주고 좀 공개해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작업들이 이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꽤 많아서 팀 안에서 이렇게 그 활동들을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거든요. 저희 같으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스탠드업을 슬랙에서도 하고 노션에서 정리도 되어 있고, 그게 단일 소스로 해가지고 각각 수정을 하거나 뭔가 변화를 거치지 않아도 그 되도록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뭐 레버리지가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이런 것들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게 이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채널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놓쳤었던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이런 걸 했는지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리모트 근무를 많이 하시는 회사가 아마 좀 있으실 텐데, 비슷한 형태로 스탠드업들을 해가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스탠드업들 혹시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다면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채널 요약하는 부분을 못 보여드렸는데, 거기다가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인데, 거기에 봇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봇이 에이전트가 다 이제 채널 요약하는 부분들, 다 이제 요약을 해주는 부분들도 따로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떤 결과물이 보이나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채널의 내용들을 다 가져와서 그 중에서 중요도를 일단은 뽑겠죠. 그래서 중요도별로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데 중요도는 어떻게 매기나요? 그거는 프롬프트를 좀 다시 봐야 부분이긴 하죠. 그런 그 생각하기 좀 귀찮은 일들은 프롬프트가 한다. 그렇죠. 중요도는 프롬프트가 알아서.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네요. 되게 난해하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 상세하게 다 전달을 하면은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은 이 스레드가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간추리려고 했었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나요? 프롬프트를 궁금하네요. 그거는 여기 이 데모 안에는 없고 저희 거 네. 사용한 부분이 네. 또 있어요. 중요도가 분리가 되는지 한번 그 프롬프트와 결과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3줄 이상 안 읽는데 네. 그 엄청난 방대한 이제 글들을 한꺼번에 요약해 주니까 확실히 효율적이고 우리 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잘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채팅으로 혹시 올라온 질문이 있었을까요? 질문 있으면 너무 난이도 높은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약간 공감대에 얻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치만 이제 이게 간단한 노가다가 아니라 복잡한 노가다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별도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도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다음 세션 진행해볼까요? 네. 네. 덱스터께서 아까 방금 좀 굉장히 M8N을 써야 되는 이유나 좀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마이클은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는 이번에 그 중간 지점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데 좀 사용자 관점에서 진짜 이거 어떻게 써? 제가 만든 것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포그랩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손성훈이고요. 저는 인포그랩에서 이제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줄이고 이제 생산성 높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전 제 발표들을 보시면은 뭐 길랩 독스 한국어로 번역하기, 아니면 뭐 쿠브버트 같은 걸 써서 쿠버네티스에서 VM 띄우기 같은 여러 가지 발표 진행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모 먼저 보실 거예요. 좀 AI 시대라고 해서 거창하긴 했는데,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보통 개발 블로그를 많이 봐요. 이제 이게 제 휴대폰인데, 저는 미디움이랑 피들리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나 이거 너무 좋은데? 팀들이랑 공유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이제 들어가서 링크 공유, 링크 복사 버튼을 눌러서 슬랙이나 여러분들의 채널에 들어가서 콘텐츠 공유, 혹은 방, 아니면 카톡방, 이런 곳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과정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쉽게 제 지식을 구축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링크나 원하는 데이터들을 좀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웹클리퍼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원래 이게 저 혼자 쓰려고 만든 건데 어쩌다 보니까 조직이 쓰게 됐네요. 저는 되게 심플합니다. 블로그를 보다가 아니면은 어떠한 텍스트를 보다가 공유하기를 버튼을 눌러서 Save to Hub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API가 실행이 되면서 저희 회사, 여기 있죠? 저희 회사에서 따로 모으고 있는 리소스라고 있는데, 여기 업무 집약적인 링크가 모두 들어간 요 링크 페이지에 카테고리가 알아서 분류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좋은 글들을 다 모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글을 읽고 있는지,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요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죠. 요 정도까지는 사실 노션 클리퍼나 뭐 크롬 익스텐션 같은 걸로 모두 가능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AI를 덧붙여서 요약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13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 13가지 오픈소스를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려면 너무 귀찮아요.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냥 여기 13가지 다 있네. 그럼 어떤 건지 좀 개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과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링크를 올려두시게 되면은 노션 AI를 저희는 쓰는데, 이 노션 AI를 통해서 이 페이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에 관련한 링크, 우리가 모은 좋은 소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여기 노션 AI로 저희는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요걸 이제 저는 엠파랭 웹 클리퍼라고 불러요. 원래는 좀 혼자 쓰려고 만들었다가 이제 캐패시티라는 도구로 좀 혼자 쓰려고 만들었다가 이제 노션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만든 전 로그 플로우입니다. 뭐 노드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단계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먼저 슬랙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휴대폰에서 공유하듯이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을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 여러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같은 URL을 동시에 올리면 안 되겠죠. 중복해서 올리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중복 검사하고 관련해서 콘텐츠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여기 이제 요약하는 부분, 그 다음 특정 카테고리로 나누는 부분. 이 카테고리는 이제 여기 덱스터께서 카테고리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요 분류에 맞춰서, 반드시 요 분류에 맞춰서 요 안에서 카테고라이징이 일어나서 분류가 되는 로직을 탑니다. 그래서 요약과 카테고라이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노션에 올리고 이제 후처리를 진행하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링크만 모아서 어디다 쓰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꾸미고 있는 좀 큰 그림의 조그만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희 읽을 것도 너무 많고 지금 AI 뭐 공부해야 돼? 뭐 봐야 돼?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워요. 링크도 지금 엄청나게 산발적이죠. 유튜브도 지금 뭐 어떤 유튜브, 한국 유튜브, 영어 유튜브, AI 유튜브 정말 수십 개가, 수천 개가 지금 생산되고 있고 그걸 다 읽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파라라는 지금 기법을 도입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컨 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옵시디언이라는 이제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기도 해요. 이 파라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지식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을 정리하는 이 리소스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사실 저 혼자 쓴다면은 중요한 디자인 링크들, 중요한 뭐 공식 문서들, 아니면은 나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 컴포넌트들이 모아놓은 사이트들 한꺼번에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저희는 리소스라고 부르는데 이 리소스를 좀 잘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저희는 웹클리퍼를 만들었어요. 웹클리퍼를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길 가다가 블로그 보고 세이브 투 허브 누르는 거 한 가지가 방법이 있고, 또 저희는 기존에는 콘텐츠 공유방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지금 제이슨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좋은 지식,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나 이거 저장해놓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 들어가서 지식허브로 전송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리소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AI 요즘 유명하다고 하는데 AI랑 어떻게 좀 대화할 수 있어? 그거 이제 그 부분도 저는 만들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웹 소스들을 하나의 노션 DB로 모으는 웹 클리퍼를 저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 웹 클리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집약적으로 슬랙 안에서 다 채팅을 통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요 이제 클립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Q&A 봇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느낌은 비슷하죠? Q&A 봇은 어떻게 쓰냐? 지금 저는 여기다가 엠파렌 독스를 모두 먹여놨어요. 이 Q&A 봇에는 엠파렌 독스를 먹여놔서 엠파렌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지어라는 봇인데요. 엠파렌 워크플로 중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어? 이렇게 멘션을 다시고 누르시면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생각이 끝나면은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챗GPT한테 묻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GPT랑은 다른 거는 전 출처 확인이라는 기능을 추가해놨습니다. 출처 확인 기능은 이게 실제 제가 엠파렌 기터브에서 끌고 온 마크다운 공식 문서들입니다. 영어긴 한데요. 그러면은 나는 그 아이지어는 지금 제가 엠파렌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출처에서만 들고 옵니다. 출처를 벗어나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데이터 편집 이런 거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 데이터 편집은 실제로 어디 있는지 저희는 찾을 수 있고요. 지금 제일 위에서 데이터 편집 요 노드가 제일 먼저 검색이 됐어요. 그 다음 뭐 데이터 인덱스라는 이런 마크다운 문서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출처를 볼 수 있다.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답변도 되게 중요한데 AI를 통해서 답변 얻는 거를 더 넘어서 이 답변이 얼만큼 신뢰도가 있는지, 얼만큼 내가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요즘은 되게 많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AI를 쓰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저는 할루시네이션 일수라고 생각해요. 환각 이슈라고도 하는데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GPT가, AI가. 요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엠파렌 독스를 그대로 넣어서 여기 안에서만 대답하고 여기 밖에 넘어가는 너의 그 능력 밖의 일들은 다 모른다라고 대답해 라고 넣어놨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답을 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요 엠파렌 워크플로우가 에러 났을 때 분기 처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잘 대답을 해주고 이런 거 물어볼까요? 대답하기 좀 어려운 거. 엠파렌 워크플로우에서 옵저버빌리티라는 거를 연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제 기억으로 이게 공식 문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네, 답변이 왔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색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요. 이 relevance score라고 부르는 것들이 한글로 번역을 할게요. 여기 문서가 이제 엠파렌이 레그라는 것을 통해서 공식 문서를 검색해서 이 관련성 점수를 매겨주는데 이 관련성 점수가 0에서부터 1점까지입니다. 1점이 맥스예요. 근데 얘는 지금 0.2점이고 너무 낮아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AI 봇은 이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하면은 뭐 지금 엠파렌 문서만 넣어놨는데 엠파렌 문서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산의 여러 가지 봇들을 산의 여러 가지 문서를 넣어서 이 문서 안에서만 무조건 대답해. 뭐 챗봇을 만든다 하면은 이 챗봇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출처 확인하는 버튼을 넣어놨어요. 출처는 제가 S3로 올렸는데 요거는 플로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트리거를 봤습니다. 제가 트리거를 하는 거는 제가 슬랙에서 멘션을 걸면은 자동으로 아이지어라는 봇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소통한 이력이 있으면 과거 소통 이력들을 모두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소통 이력이 없으면 그냥 단건으로 AI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사내에 구축된 AI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채팅을 치게 되고 여기서 나온 답변을 가공을 해서 여기 이제 이 채팅을 치면은 AI에 대한 답변과 이제 출처를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가지고 이것을 S3에 업로드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S3에 업로드하면은 이 S3에 링크가 나오겠죠. 그 링크와 함께 슬랙으로 보내주고 이제 끝이 나는 로직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 길랩도 취급하고 엠파렌, 뭐 메타머스크도 그렇고 되게 많은 도구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요. 문서가 지금 길랩 문서가 아마 1600개였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다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사람이 모두 다 외운다는 걸. 그치만 우리는 어쨌든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검색을 해야 돼요. 그 검색할 수 있는 공수를 5초라도 줄이면 저희가 하루에도 100번씩 검색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저희는 딱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아이지어는 지금 공식 문서를 읽고 딱 하나의 목적, 지식을 검색해서 그 지식을 반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덱스터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AI 에이전트라고 있었어요. AI 에이전트들은 이란 거는 이제 여러 개의 AI를 하나로 이제 엮어서 만드는 건데 이제 그 무수히 많은 요 AI 하나하나를
엠파렌에서 이제 지식 베이스를 통해서 질문하는 AI, 그다음 그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가공하는 AI, 아까 보여주신 그 길랩에서 뭐 어떤 DB를 긁고 오는 AI, 여러 개의 AI를 하나로 통합해서 여기선 쓸 수 있다는 거죠. 복사해서 어디 갔을까요? 복사해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요 AI와 요 AI가 서로서로 답변을 주고받아서 하나의 플로우를 저희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거대해 보여도 사실 요 코어는 AI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여러 개의 AI를 만들어서 이 AI들을 연결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양산해낼 수 있겠죠. 잠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엠파렌으로 예를 드셨으니까 뭐 팀장님이 궁금해요. 엠파렌을 쓰는데 한 달에 우리 엠파렌 몇 개 돌아가? 지금 우리 실행이 계속 되고 있을 건데 한 달에 실행 몇 번 되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대답할 수 있나? 시스템 관리자가 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네. DevOps 엔지니어한테 물어봐서 몇 개냐고 묻기 전에는 대답을 못하죠. 맞아요. 만약 그걸 통해서 또 PDF 보고서 만들어 와라 라고 하면은 일이 되게 번거롭죠. DB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나 여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 그 보고서를 만드는 워드를 들어가서 그 보고서를 캡처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걸 내보내기를 해서 PDF를 이메일로 팀장님께 전송을 해드려야 되겠죠. 되게 별거 아닌 일인데 그렇죠. 되게 누구인가에게는 되게 별거이고 은근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자동으로 가져온다? 그 다음 PDF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요즘은 그렇게 여러 가지 AI들, 좀 환경에 특화된 이제 엠파렌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AI에서 그 다음 PDF를 만드는 AI, 이메일을 보내는 AI까지 여러 개를 엮으면은 사실 얘가 다 해주는 거죠. 반복적인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부품만 좀 잘 만들어 놓으면 된다 라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기 출처 정보를 네. S3에다가 업로드 시키잖아요. 네. 저거는 그 활용을 이제 마지막에 출처 정보로서 사용하는 부분, 그거 보여주신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출처 확인이라는 버튼에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포그래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S3에 지금 저희는 올리고 있어요. 지금 요게 저도 아직은 발전 여지가 더 있는 게 이미지도 보이지 않고요. PDF를 넣었을 때 PDF도 이게 뭔가 제 마음에 들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계속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되면은 정말 좋겠네요. 팔아야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는 거 보여주신 것 같아요. 끝이 없다고 말씀을 주신 분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고도화에는 정말 끝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한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저처럼 슬렁슬렁하면 한없이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프가 만들어 놓은 거에 그 내부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기술들, 레그화하는 기술들, 레그화한 데이터를 어떻게 좋은 우선순위로 그 의미 있게 뽑아내는 기술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 노하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노하우를 위해서 수많은 AI 기업들 혹은 저희처럼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 아직 와 할 만큼의 사례를 그냥 공식적으로 열어놓고 보여준 것들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AI들도 보면은 생각보다 잘 하는데 생각보다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혹시 이어서 이번 세션 질문 아니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Q&A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주시면 그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시간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아까 프로덕션 어떻게 쓰는, 프로덕션이 커뮤니티 노드 어떻게 만드는지 네. 소개해달라고 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노드가 아까 그 워크플로우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노드를 보통은 그 엠파렌에서 제공해주는 거 이외에
직접 커스텀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확장을 해서 만들게 될 일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쉬움? 도대체 얼마나 쉬움인가. 쉽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쉬움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요거 둘 다 AI 모듈인데 요 AI 모듈이 느낌이 다르죠.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랑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파렌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다 보면은 좀 아쉬운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엔파렌이 만들어 놓지 않은 것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슬랙 같은 경우에 이 슬랙으로 웹훅을 봤죠. 근데 이 URL만 알면 누구나 여기로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진짜 슬랙만 여기 웹훅으로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검증하는 로직이 슬랙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슬랙을 이제 리퀘스트를 베리피케이션 하는 이런 로직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슬랙에서 직접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렇다고 코드라는 걸로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왜냐하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슬랙 베리피케이션 리퀘스트라는 요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직 오늘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적용은 못 시켜놨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요거 만들어가지고 코딩을 해서 이렇게 그냥 끼워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슬랙이 이제 인증까지 거치고 이게 타당한 인증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예시로 이렇게 AI 관련한 서비스,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직접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개인 리포에 있긴 한데요. 이제 엔파렌에서 공식적으로 엔파렌 노드 스타터라는 이제 GitHub 리포지토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저도 여기서 UseDis 템플릿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면은 구조가 어떻게 돼?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레덴셜이랑 노드. 크레덴셜은 어떤 거냐? 크레덴셜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박스 표시가 있는 게 제가 만든 거,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갖고 온 커뮤니티 노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크레덴셜은 요 위에 있는 요 인증 값들, 인증 토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의하는 영역이고, 여기에 있는 노드는 저희가 실제 사용할 그 노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코드는 그래서 크레덴셜도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단순한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로직만 돌리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다 필요 없고 async execute라는 함수에서 그냥 구현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이거 엄청 긴데 슬랙 베리피케이션 하는 로직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슬랙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는 딱 요게 끝입니다. 이건 단순 정의하는 것이고 요게 전부예요. 이거 사실 제가 만들지 않아서 저도 로직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만들고 그 다음 AI한테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AI한테 슬랙 베리피케이션 하는 요 함수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요 함수를 단순히 실행하고 그냥 리턴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다 요 엔파렌에서 만들어 놓은 요 프레임워크가 모두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요 execute라는 함수만 만드시고 이름 뭐 할래? 이모티콘 뭐 할래? 아이콘 뭐 할래? 그다음 설명 뭐 할래? 되게 간단한, 되게 당연한 것들 이름만 다 지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배포는 어떻게 하는데? 배포는 저희는 npm을 통해서 배포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pnpm 그냥 publish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npm registry라는 곳에 배포가 돼요. 제가 만든 노드 그 자체가, 커뮤니티 노드가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npm 인스톨해서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좀 너무 급하게 한다고 난잡하게 한 것 같긴 한데요. 혹시 궁금한 거, 좀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쉽네요. 그것까지 이해가 쉬워요, 아주. 네.
템플릿 복사한다, AI한테 만들라고 시킨다. 네, 맞습니다. 배포하다. 배포한다. 네, 아주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간단한 예시를 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엠파렌을 처음 저 스타터 노드 다운받으면 요 정도 있었거든요. 요 정도 있을 거예요. 프로퍼티라는 것도 없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 거죠. 슬랙 인증할 수 있는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줘.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퍼티들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프로퍼티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력 값들을 의미하긴 하는데 적당히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쉽습니다. 네, 어셉트를 하면은 AI가 기본적인 틀은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에 따라서 좀 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조금씩만 수정하고 퍼블리싱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엔지니어들이고 그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려면 어떤 노드를 만들고 필요한가에 대한 약간의 인사이트는 만드는 과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드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산해서 생각해 보려면 뭐 팁 같은 게 있을까? 어떤 노드를 만들어야 될까? 노드는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생각해 볼 만한 게 뭐 있을까요?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어요? 우선은 간단하게 뭐 푸시를 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미드업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처음이어가지고 저희만의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서 다음 미드업에서 할 수 있는 주제들로 가져갈 만한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얘기를 한 거기는 해요. 예. 저희 다음 미드업에서 할 것들 중에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저희 미드업을 또 매달 하잖아요. 이걸 자동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미드업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게 은근히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포스터도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포스터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유튜브에 올려야 되고, 문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화를 해보자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잠깐 새길로 가긴 했는데 질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인포그램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엠파렌 워크플로우 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DB를 안 붙여서, 그리고 API로 자동화를 안 붙여서 몇 개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프로덕션으로 실제 아주 세밀하게 아까 마이클이 만든 것처럼 스탠드업처럼 기능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들여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샌드박스 형태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워크플로우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는 리소스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좀 있기는 해서 좀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AI에 대한 사용료 또한 이게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우리 대표님이 잘 내주시고 계셔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질문 보니까 EKS에 올려보려고 하는데 노드 스펙과 노드 대수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벤치마킹 보여드렸던 장표에 보면 8대 가지고 분당 25,000개의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역산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그냥 작은 노드 하나 가지고 웬만큼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서 EKS를 쓰시는 거 보니까 규모가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은 노드 한 2-3개 정도를 붙인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이 중간에 판단해서 그 뒤를 진행하는 워크플로우는 없나라고 여쭈셨는데요. 이거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이제 기능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휴먼 인더 루프라는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슬랙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이제 그런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OK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워크플로우가 진행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물어봐줘요. 휴먼 인더 루프로 네. 인더 루프에 들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슬랙, 이메일, 또 뭐가 있는지 그거 예. 한번 물어볼까요? 네. AI한테? 네. 한번 물어보죠. 대답을 잘해주나 봅시다. 휴먼 인더 루프 노드는 어떤 게 있어? 저도 결과가 잘 몰라서 좀 불안한데요? 네. 휴먼 폴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폴백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긴 했어요. 제가 이제 독스를 좀 저번 달에 넣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최신 기능이라서 안 네. 나온 것 같긴 해요.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메일, 슬랙, 예. 또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이렇게 디스코드, 지메일, 구글 챗, 그다음 아웃룩 있고요. 뭐 팀즈, 샌드 이메일 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음. 이제 여러 가지 채팅 메시지 적을 수 있고 이게 오퍼레이션에 send and wait for response라고 해서 사람이 클릭하기 전까지는 이 노드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로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미더에서 휴먼 인더 루프로 결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AI가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약간 해봐야겠네요. AI가 결제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네. 버튼만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결제될지는 모르는 네. 상태이긴 한데. 네. 그러면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 미더에 다시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리고 워크플로우 공유를 해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갖고 간다고 해서 쓸 수 있는 형태 정도의 워크플로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잠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클리퍼 같은 건 좀 단순해서 좀 뭐 굳이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냥 직접 만드셔도 사실 괜찮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엠파렌 커뮤니티, 그러니까 엠파렌 공식 사이트에 있는 템플릿도 꽤 쓸만한 것들이 많이 네. 있어서 거기서 우선 시작하시는 걸로 해서 이제 한국엔 아직 그렇게 공유하는 그 분들 혹은 그 에이전시 이런 것들이 그 활동을 아직까지는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아서 드러나지는 않는데, 저희 미더에서 그걸 좀 촉진해가지고 엠파렌 그 커뮤니티 안에 템플릿 공간에서 저희 그 미더에서 혹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만든 것들을 공유하는 형태를 아마 뛸 계획을 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공간을.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네. 워크숍을 하면서 엠파렌을 처음 깔아가지고 돌렸으니까 얼마 되나요? 3개월, 2개월 됐나요? 네, 2개월,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분도 있고 짬짬이 그냥 재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유되는 문화가 좀 잘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잘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쉽게 차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좀 열려 있기는 하거든요.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공유가 잘 되는 편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발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46분. 네, 2시간을 거의 저희 다 쓴 것 같기는 한데요. 처음에 사전 질문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여기 사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 했었을까요? 부족한 대답이 혹시 안 된 게 있었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대답을 한번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 질문을 좀 더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네. GUI 외의 파이썬 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엠파렌 안에 그 코드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그 UI 안에서 코딩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코딩할 때 지원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두 개를 지원하고 아직 파이썬은 베타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랭귀지를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얼추 저희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 엠파렌 코리아 그룹이라고 이름을 좀 거창하게 붙이긴 했지만 링크드인 안에 그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링크드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 공간 안에서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링크드인의 첫 번째 커뮤니티 공간을 잡았고 오셔가지고 활동 같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을 미더벨 참가 당연히 열려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경험들 공유해 주시는 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은 또 짧게 분배해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 마지막으로 배민 추첨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걸 제가 까먹었네요.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그러면 채팅 남겨주셨던 분이나 아니면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명씩 좀 골라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시죠.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 중에 누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지금 AI를 시켜가지고 했던 일들이어서 머리가 진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저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거죠. 그래도 해보죠. 저희 몇 명한테 주나요? 저희 3명 드리기로 했습니다. 3명. 그럼 한 명씩 고르면 될까요? 예. 그러시죠. 아까 질문 중에 기억나는 질문 해주셨던 분. 저는 휴먼 인더 루프로 하겠습니다. 다음 미더를 위해서. 예. 휴먼 인더 루프. 어느 분이셨죠? 네. 사람과 인터랙션을 얘기하셨던 분에게. 저는 여기 HEO라고 하시는 분? 저의 유일하게 채팅을 남겨주셨던 분. 저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휴먼 인더 루프 같은 분이세요. 이거 또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 좋은 질문을 하셨던. 저는 보안 관련해서 저도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기 위한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거 질문해 주신 분이 혹시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왕인우님. 저는 그분께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참 이게 어렵네요. 다음에는 자동화 해놓죠. 예, 질문 좋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을 하도록 해놔야겠네요. 네, 댓글로 찾으니까 어렵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해주셨었던 왕인우님? 제가 마이크 왜 그러세요? 또 이게 겹치셨나요? 예. 보안 관련 질문을 주셨었군요. 저는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있으셨던 이인영님이신가요? 네. 이인영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인우님, 이인영님. 오늘 부족하나마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첫 번째 미더업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기대되는 미더업이 됐을기를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다음에도 다시 한번 꼭 와주시고 커뮤니티에도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좋은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